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곳 강원도 인제에 정말로 잘 어울리는 멋진 신차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기아 최초의 정통 픽업 트럭인 타스만입니다. 지금 타스만이 제 옆에 있는데요. 저도 오늘 타스만을 처음 만나봅니다. 처음 실물을 보고 오늘 이 타스만을 직접 오프로드와 공도까지 시승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곳 인제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픽업 트럭이 주는 그 이미지, 약간 터프하고 강한 남자의 이미지, 그런 느낌을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타스만은 어떤 차일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또 이미지는 챙겨가고 싶지만 승차감은 편했으면 좋겠고 옵션은 풍부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어떻게 보면 타스만이 그런 제 개인적인 취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픽업 트럭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내를 먼저 한번 타봤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스만만의 매력이 아주 가득 담겨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픽업 트럭의 강인함, 터프함 이미지,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갖춘 것이 이 기아 타스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기아 타스만 타보러 가보시죠. 이번에는 아주 멋진 그린색 컬러의 타스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블랙 컬러의 타스만은 익스트림 트림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엑스프로 트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프로드스럽게 변형이 되었고, 지금 이런 파츠들도 더욱더 새롭게 구성이 되었죠. 지금 보면 이제 더블데커 캐노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 스택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일단 이 외장 컬러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이렇게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더블데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수납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수납하실 수가 있고 밑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짐을 이렇게 다양하게 실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더블데커 캐노피를 적용했을 때 특징이에요. 싱글데커라고도 있어요. 싱글데커는 그냥 위아래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짐을 다 넣을 수가 있게끔 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오프로드스럽게 약간 비드락 휠 느낌 나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인치가 들어가 있고, 오프로드 차량들은 휠을 그렇게 사이즈를 키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빼서 접지 면적을 더 넓혀서 이 오프로드를 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휠 사이즈를 그렇게 크게 넣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익스트림은 18인치인데 지금 엑스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던 그냥 세단이나 SUV와는 조금 그 개념이 다른, 되려 더 사이즈가 높은 등급일수록 좀 작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레드 컬러의 타스만은 이제 캐노피가 없습니다. 캐노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발판을 밟고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뭔가 짐을 꺼내거나 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커버까지 있습니다. 슬라이딩 커버까지 있어서 외부에서 짐을 훔쳐가거나 그런 것도 막아줄 수 있고, 비나 눈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옵션 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옵션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이 베드 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타스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기아 타스만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타스만의 첫인상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되게 유니크하면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기아의 스타일이어서 도전적이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이 차의 이미지, 그리고 이 차의 장르 자체가 도전적인 그런 장르잖아요. 픽업 트럭이라는 게 길이 아닌 길을 갈 수도 있고, 여태까지 기아가 또 개척하지 않았던, 만들지 않았던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신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컨셉이나 장르에는 잘 맞는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처음에 낯설 수 있는 게 이 헤드라이트 부분. 헤드라이트가 이 커다란 웅장한 차체에 비해서 조금 슬림하죠. 조금 슬림하고 다른 기아차에서 볼 수 있는 이 세로형 헤드라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아이덴티티를 이어가면서도 이 타스만과 잘 어울리게 이렇게 조화롭게 디자인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넓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라이트가 전혀 없이 딱 이런 차체랑 그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어색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또 보다 보면은 약간 수입 픽업 트럭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요. 그래서 좀 색다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파츠들도 이게 원톤이었으면 조금 심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또 투톤으로 가져가고, 엑스프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엠블럼 그릴까지 조금 더 광이 나는 조금 다른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튼튼해 보이게 마감이 되어 있고, 엑스프로는 언더커버 그리고 견인고리도 엑스프로 전용 파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가 주는 느낌은 저는 되게 든든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되게 높습니다. 제가 178인데 제 키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이 갈비뼈 상단 정도에 오는 그런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본인 내부에는 2.5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스만의 엔진은 그 딱 하나, 2.5 터보 가솔린 엔진 딱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타스만의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타스만은 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글 데커 캐노피 옵션이 들어가 있는 타스만이어서 지금 이렇게 뚜껑이 씌워져 있죠. 그래서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정말 내 오너, 내 취향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을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싱글 데커, 더블 데커, 아니면 그냥 여기 바를 설치해 놓으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나만의 타스만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좀 이런 픽업 트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정해져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디자인은 내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재 용량, 이게 또 디자인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용적이기까지 하니까 더욱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 사이드 스텝까지도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익스트림 트림이기 때문에 휠은 18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프로는 17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SUV에서는 보지 못했던, SUV보다도 더 러기드하고 더 터프한 느낌을 이 타스만에서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두껍고 크게 강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SUV와 이 픽업 트럭을 구분짓는 큰 디자인적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디자인적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실용성까지 넣었어요. 이렇게 누르면 짜잔, 여기에도 약간의 뭐 수납 공간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고, 일단 앞뒤 이제 주차 센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도 있다 보니까 주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픽업 대비했을 때 최신의 픽업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 사양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주차나 운전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오프로드 차량이다, 최신의 픽업 트럭이다 라는 것이 이 타스만이 갖고 있는 또 커다란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가격까지도 합리적으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 픽업 트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픽업 트럭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차량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하얀색 타스만은 싱글 데커 캐노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초록색 타스만은 더블 데커 캐노피였거든요. 그래서 싱글 데커와 더블 데커의 차이점은 이렇게 열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블 데커는 상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짐을 분리해서 실을 수 있었는데 이 싱글 데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짐, 높은 짐을 한 번에 실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더라도 성인 남자 한 2~3명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슬라이딩 베드까지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아에서 순정으로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따로 애프터마켓 제품이 아니고 기아에서 순정으로 제공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거 충분히 다 옵션으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 베드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되게 깊잖아요. 깊이가 깊기 때문에
팔이 안 닿을 수 있죠. 짐을 꺼낼 때나 짐을 넣을 때.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눌러서 안쪽으로 짐을 수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짐을 수납하고 빼낼 수 있게끔 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싱글 데커 캐노피를 넣는다고 한다면은 이 슬라이딩 베드까지 같이 옵션으로 넣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를 다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밑에만 이렇게, 뭐 X5다 레인지로버도 이렇게 열리잖아요. 약간 그러한 결이랑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닫을 때는 위에 먼저 닫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데도 다 발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캐노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밟고 올라갈 일이 없지만, 또 캐노피가 없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이렇게 밟고 또 여기 트렁크 공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판들이 또 되게 중요하죠. 이 옆에 보면 똑같이 지금 이 측면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도 눌러서 이 옆으로도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옆으로도 넣을 수 있고 뒤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캐노피라고 보시면 돼요. 싱글 데커와 더블 데커의 캐노피에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타스만의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시트의 컬러는 브라운 컬러입니다. 브라운이랑 블랙이랑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사실 픽업 트럭에서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다라고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데, 컬러와 이런 레이아웃 자체가 고급스러운 픽업의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수입 픽업이랑 비교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메리트를 갖고 있는 인테리어를 가진 게 이 타스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타보면은 확실히 큰 차답게 이 폭이 굉장히 넓고요. 바디온 프레임이다 보니까 되게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듬직한, 저도 디펜더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차고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요.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면 더 높은 곳에서 도로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정감, 만족도 이런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이 타스만 전용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뭐 현대 그랜저나 뭐 그 스티어링 휠보다는 확실히 멋지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딱딱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타스만의 익스테리어랑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수납 공간들도 이렇게, 여기는 약간 패브릭 소재로 이렇게, 이건 친환경 소재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포근한 느낌이 들게끔 적용을 해놨고, 이런 허니콤 스타일의 이 송풍구도 현대기아에서 여태껏 보지 못했던 약간 폭스바겐이나 뭐 혼다 어코드와 같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특이해요. 이런 것도 좀 특이하게 되어 있고, 이런 패널의 소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와 닿습니다. 여기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2개 충전 가능하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컵을 넣었을 때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는 이런 고정 요소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렇게 테이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여기서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뭐 간이 노트북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식사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끔 이 테이블까지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게 좀 놀라운 포인트였습니다. 이 차는 픽업 트럭이지만 딱 인테리어만 보면 SUV랑 비교하더라도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인테리어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고급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썬루프는 그냥 일반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에요. 일반 썬루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어 캐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약간 러기드한 느낌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저는 이 도어 캐치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 약간 터프한 상남자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참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열 좌석에 한번 착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타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지금 1열은 제가 일부러 좀 아까 구경한다고 좀 앞으로 조금 많이 빼놨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여기 상단에도 포켓이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지퍼로 이렇게 포켓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 하단에 다 포켓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 내려서 태블릿 넣을 수도 있고, 컵도 수납이 가능하고요. 송풍구 역시나 여기 뒤쪽 2열에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이 한 번에 됩니다. 여기 있는 가운데 레버를 통해서 이게 밀리면서 이 각도가 눕혀져요. 이게 정말 픽업 트럭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옵션인데 타스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해요. 사실 픽업 트럭은 뒤에 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슬라이딩이나 리클라이닝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산차, 국산 픽업이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뭐 SUV보다도 헤드룸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딩 하나만 되더라도 뭐 패밀리카로 충분히 있을 수 있을 정도, 2열 승객도 불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편안한 각도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도 그렇게 불편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눕혀진다. 그래서 앞좌석을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실제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추면 이 레그룸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창문도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뒷좌석 공간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물론 승차감은 SUV만큼 뒷좌석이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공간적인 활용도에 있어서는 2열 좌석에 대한 만족도는 꽤나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델이 X 프로 트림입니다. 그래서 일반 익스트림 모델과는 일단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기 앞쪽에서는 그릴이랑 요 위쪽 파츠, 그리고 하단에서는 견인골이랑 하단 언더커버도 X 프로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측면에서는 이제 17인치 X 프로 전용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 어퍼 커버, 그리고 루프렉도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크고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라운드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지상고도 조금 더 높습니다. X 프로가 조금 더 높은 지상고를 가지고 있고, 여기 B필러와 C필러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오프로드스럽게 되어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오프로드스러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뭐 디자인 때문에는 굳이 X 프로를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X 프로랑 이제 익스트림, 그러니까 기본 모델에서 가장 높은 게 익스트림이거든요. 그게 아마 7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장 파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욕심을 내신다면은 뭐 사제로도 이런 거는 작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물론 사제로 이걸 다 했을 때 75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X 프로를 선택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이렇게 트림을 여러 가지로 제공한다라는 거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혔기 때문에 뭐 이건 취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X 프로의 익스테리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타스만의 운전석에 앉아서 지금 공도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도 주행과 오프로드 주행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온로드에서의 타스만은 어떨지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타스만의 트림은 익스트림이고요. 오프로드 코스는 X 프로 최상위 트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X 프로 트림은 조금 더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트림인데, 또 타스만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2.5 터보 가솔린 엔진, 요거 단일 엔진입니다. 따로 디젤이라든지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계통은 없고요. 2.5 터보 가솔린, 순수 가솔린입니다. 순수 가솔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총 출력은 281마력, 토크는 43.0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샀었던 제네시스 G80에 적용돼 있었던 2.5 터보 가솔린 엔진과 같은 엔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속기도 똑같이 8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조금 디튠을 했는지 마력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원래 2.5 터보가 304마력 정도를 발휘를 하는데 이 차는 281마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조금 출력을 낮춘 것 같아요. 무게도 조금 더 무겁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출력을 낮춘 것 같은데, 일단 가속할 때는 아무래도 이 차가 2.2톤, 지금 제 몸무게까지 더하면 2.3톤이 넘어가는 차량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도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쭉 밀어주는 힘 자체는 부족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정차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속도를 더 내고 싶어 할 때, 그럴 때는 확실히 좀 43.0이라는 요 토크가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55 혹은 60 토크 이상 정도 됐었으면 조금 더 호쾌하게 밀어주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6기통 가솔린이라든지 6기통 디젤이었으면 조금 더 높은 토크에서 오는 호쾌함이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6기통이 됐었더라면 뭐 연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또 아쉬움이 생기긴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2.5 터보 가솔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디젤 엔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디젤 엔진이 또 출시가 됐었더라면 지금 또 시대가 언젠데 디젤을 출시하냐라는 이런 얘기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아에서는 디젤 모델은 출시하지 않았고 오직 가솔린 엔진으로만 출시를 했고, 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느껴지진 않지만, 급가속할 때라든지 조금 더 힘이 필요한 언덕길 이런 데를 주행했을 때는 저는 살짝 토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토크빨이라고 하잖아요. 토크빨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정차했다가 가속할 때는 픽업 트럭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고급스러운 SUV의 느낌이 납니다. 되게 정숙하고 부드럽게 쓱 출발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확실히 이런 픽업 트럭은 핸들링이 그렇게 민감하다거나 그런 세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엑셀에 조금만 힘을 가하게 되면 RPM을 좀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PM이 뭐 G80처럼 세단처럼 이렇게 쓱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훅 하고 올라가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연비 부분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RPM을 확실히 많이 쓰면은 연비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는데, 지금 이 타스마는 공인 복합 연비가 한 7.5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7.5라는 연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결코 그렇게 높은 연비는 아니죠. 아무래도 순수 가솔린을 쓰고 있고 차량 무게가 2.3톤 정도 되다 보니까 연비가 주는 메리트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비 부분이 살짝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나. 이런 픽업 트럭을 타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히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픽업 트럭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영업용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죠. 레저용도 있지만 영업용으로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런 포장되어 있는 도로, 이제 고속 주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 느껴지는 승차감과 하부 소음은 사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산 픽업 트럭은 무쏘 스포츠 밖에 없거든요. 무쏘 스포츠 칸밖에 없는데, 원래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었죠. 해당 모델 대비해서는 방음 능력이라든지 하부에서 올라오는 충격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무쏘 스포츠 칸보다는 이 타스만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스만은 이제 에이다스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이다스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픽업 트럭인 타스만의 에이다스 능력은 어떨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트립을 에이다스 세팅으로 맞춰 놓고 한번 타스만에게 주행을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살짝 굽이진 코너로 진입을 합니다. 요 정도도 아주 매끄럽게 에이다스를 진행을 해줍니다. 또 한 번에 조금 깊은 코너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코너들까지도 이 픽업 트럭인 타스만은 아주 무난하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전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HDA2까지 적용되어 있고, 정전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또 연장이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스 부분에서는 뭐 여느 기아의 세단이나 SUV와 비교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에이다스 능력을 보여줍니다. 앞에 차량이 있는데 적절한 거리를 벌리면서 주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위아래 터치했을 때 모두 다 정전식이 지원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타스만 같은 경우에 뒤에는 리프 스프링을 쓰거든요. 근데 이런 보통의 픽업 트럭들이 다 리프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뒤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되고 무게가 많이 실리다 보니까 내구성도 좋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리프 스프링을 쓰기 마련인데, 타스만 역시나 리어에는 리프 스프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승차감은 앞좌석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 픽업 트럭이라는 장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픽업 트럭 2열 승차감까지 월등하게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시승 코스가 뭐 방지턱이 많거나 그런 구간이 아니어서 좀 다채로운 구간에서 지금 타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좀 더 타스만을 일반적인 도로에서 타볼 기회가 생긴다면은 그때 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양한 컨디션에서 타보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범피 구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제가 멘트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노면의 높이가 달라서 한쪽 바퀴가 공중에 뜨게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은 와우, 타스만의 하부가 그냥 다 보이네요. 이번에는 제가 진입을 합니다. 한쪽 바퀴 떠 있고, 이 정도야 뭐 한쪽 바퀴가 아예 공중에 떠 있다고 해도 접지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이드 힐, 그러니까 슬로프 한쪽으로 경사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코스를 진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드 힐 정도는 뭐 거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 지금 네, 계기판의 기울기가 사이드 다음에는 최대 높이 8m에 25도 등판 각을 갖고 있는 극강의 언덕을 또 올라가 보실 텐데, 이곳에서 엑스트랙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네, 지금 엑스트랙을 켰습니다. 엑스트랙을 켜고 지금 엑셀은 제가 안 밟고 있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는 지금 타스만이 조작을 하고 있고요. 핸들 조향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슬로프 경사가 엄청나요. 몇 도나 되려나? 한 45도 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있는 센터 모니터를 통해서 이 하부가 다 보입니다. 네, 투명 보닛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오 대박. 하늘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제 시선에서는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그럴 때 이제 여기 있는 투명 보닛을 통해서 여기 하부를 보고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 아예 바닥이 안 보이니까 확실히 좀 무섭네요. 그리고 이제 내르막 경사도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20도, 21도 정도 되네요. 네, 지금 이 앞에 있는 약간 개울? 강이라고 하기엔 좀 수심이 너무 낮고요. 개울 정도 돼 보이는데, 요거는 40cm 정도 깊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스만이 도강할 수 있는 능력의 절반 정도 충족을 시키는 거죠. 네, 요 정도는 정말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조금 더 요거보다 2배 정도의 수심까지는 타스만이 충분히 이제 지나갈 수 있고, 지금 이 노면은 다 돌입니다. 돌이기 때문에 이 터레인 모드를 머드로 세팅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 엑스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순정 타이어가 아예 오프로드 올터레인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차 보면은 거의 약간 번호판 밑에 부분이 물에 달랑말랑 하는 정도의 네, 높이, 깊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에 밤나무를 끼고 왼쪽으로 유턴하듯이 크게 돌아주신 다음, 그 다음 코스인 모글앤 워터로 진입하겠습니다. 이 스몰 업앤다운으로 구성된 코스에서는 그라운드 뷰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면서 또 타스만의 오프로드 뛰어난 수치 3가지 진입 탈출 램프 각의 통과 과정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네, 업앤다운 모글 코스, 지금 다시 또 투명 보닛으로 이렇게 화면을 바꾸고 진입각과 탈출각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모글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모글 코스가 끝날 때쯤에는 다시 이제 도강을 해서 코스를 통과하는 이렇게 주행하는 내내 이제 앞에 있는 타스만과 뒤에 따라오는 타스만, 그리고 이제 선두 차량인 타스만. 다음 코스 모드앤머글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머드 구간과 함께 푸트홀을 만들어 놓아서 차량의 바퀴가 한 번씩 트랙션을 잃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타스만의 트랙션 컨트롤 능력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드 앤 모글 코스입니다. 그래서 약간 바닥이 찐득찐득한 노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잘못하면 바퀴가 더 이제 헛돌아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X 프로에 적용되어 있는 ELD, 그러니까 전자식 리미티드 디퍼런셜, 이런 것들이 또 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 리미티드 디퍼런셜이 있는 이유는, 보통 이 사람도 그렇지만 좀 하기 더 쉬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자동차의 접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빙판길처럼 미끄럽거나 이런 진흙이나 이런 데는 되려 더 바퀴가 잘 굴러가는 쪽으로 힘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딱 거기를 막아버려서 이 노면과 접지되어 있는 곳으로 힘을 다 보내주는 게 이게 리미티드 디퍼런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제 한쪽에 엄청나게 깊은 이런 홀,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한쪽 바퀴가 떠 있을 때도 그러면 헛돌 수 있잖아요. 헛도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딱 락을 거는 거죠. 락을 걸어서 지금 노면과 붙어 있는 쪽으로 이제 완벽한 힘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데를 다 이렇게 돌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 터레인 모드를 이번에는 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락으로 바꾸게 되면은 RPM, 그러니까 토크를 조금 더 높게 써서 저속이더라도 이런 데를 쉽게
주파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세팅 값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험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주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런 터레인 모드의 특징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단이나 SUV는 드라이브 모드만 있잖아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런 오프로드 특화 차량에는 또 터레인 모드가 있습니다. 제가 또 디펜더를 타잖아요. 디펜더에도 올 터레인 모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전자식으로 다 이렇게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에 있는 이런 돌들이 꽤나 큽니다. 꽤나 큰데 이런 것들이 또 오프로드 타이어여야만 이런 타이어에도 상처가 안 입고 이렇게 주파해 나갈 수 있겠죠. 접지를 잃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도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요 투명 본인, 요 하부, 이건 실시간은 아니에요. 실시간은 아니고 타스만의 최대 구간 능력은 800mm, 시속 7km씩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은 얕은 구간이지만 전방에서부터 이제 최대 600mm까지 깊이가 깊어질 예정이므로 여러분들 장비 분실이나 혹은 또 문을 여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정면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실 텐데 오늘 가는 코스 중에 가장 깊은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까지는 안 잠기는 것 같아요. 네, 번호판이 잠길 듯 말 듯. 네, 지금 오른쪽으로 코너를 살짝 돌 때 번호판이 살짝 잠길 뻔 했습니다. 네, 이렇게 9개의 오프로드 코스를 지나갔습니다. 무려 9개였어요. 9개를 너무나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가지고 내가 다 벌써 끝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타스만의 오프로드 성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너무 편했어요. 오프로드 제가 또 이 똑같은 인제 코스를 제 디펜더로도 주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디펜더랑 견주어 보더라도 오프로드 능력에서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느낌을 크게 못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뛰어났고 또 안에 있는 탑승객 입장에서는 되게 편안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했던 엑스트랙과도 같은 저속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보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이제 오프로드를 주행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타스만 시승행사장에 와서 타스만을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온로드, 오프로드를 이렇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제 짧게 타봐가지고 사실 오늘은 프리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렸고 추후에 이제 온로드에서 조금 더 제대로 길게 타볼 기회가 생긴다면은 여러분들께 타스만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느낌, 첫 인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픽업 트럭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모델이 국내 출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타스만에 대한 소식 더욱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